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적극적인 본부장을 연임시켜 또다시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은에서도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들과 이웃 주민들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의 광활한 땅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세워진 열병합 발전소, 내년 3월 가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물과 땅은 지적도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새만금에 준공한 중소업체는 재산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은행권의 어떤 그런 파이낸셜 하는 부분에도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새만금 3, 4호 방조제의 관할만 재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산시로 결정됐습니다. 1, 2호 방조제 관할까지 이달 안에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론 지어지면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도 순차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지자체 간 이견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지적관리 문제는 민간 자본이 새만금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이들과 협력하는 국내 업체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새만금 투자의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을 방문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만금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 장관은 이번에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도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새만금 개발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기금운용본부장을 문책했더니 정부가 인사권자인 이사장을 사퇴시키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에서 분리시키겠다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며칠 전 연임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국민에게는 700억 원의 손실을, 삼성에게는 600억 원의 수익을 안긴 특혜 의혹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주의 손실을 인지하고도 찬성한 것은 공익성에 위반한 것이죠. 이 삼성물산만 본다면은 그런 부분을 그런 거죠. 그거 봐야 되니까요. 예.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 허락 없는 홍 본부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라는 이례적인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기금 분리에 찬성하는 본부장은 어떻게든 지켜주고 기금 분리에 반대한 이사장은 자진 사퇴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 정부 여당은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 전북청사 출범을 하루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기금본부 떼어내기를 여론화하는가 하면 김재원, 정의수, 박윤옥 의원이 돌아가면서 기금 독립화 법안을 제출하며 공단을 압박해왔습니다. 1,500조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1,500명에서 2,500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금의 기금본부 체계로 가능합니까? 그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의 미온적인 최광 이사장은 눈의 가시가 됐고 정부 여당은 본부장 임면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기금본부 분리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고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본부를 흔들어서 전주 이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500조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독립공사가 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북 이전까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파문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2005년 공공기관 154개에 대한 지방 이전 계획 수립 이후 100여 개 기관이 추가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으로 지방 이전 효과가 막대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 사고로 길고양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길고양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갑자기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고. 경찰은 증오범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곳곳에 박스로 된 고양이 집과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한 캣맘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고양이가 이것만도 다 이쁘고 다 몰려들면 밤에 오면 막 12시, 1시 되면 막 시끄러워 싸워. 얼마나 시끄러워. 그런 때가 한두 번이고. 냄새 때문에 놀이터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놀이터에도 막. 그래서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집에 그거 가서 키워라. 고양이를 돌봐온 캣맘은 일부 주민의 고양이 혐오가 도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진짜 많은 것을 지금 당하면서도 그냥 어쨌든 생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멈추고 싶어도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고양이와의 공존을 주장하는 캣맘 사이의 갈등은 고성이 오가는 다툼과 수차례의 경찰 출동 끝에 이웃 간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정은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자치단체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들어가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방사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절충안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도내에서는 전주시만 겨우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역의 직업인들을 초청해 진로 진학 콘서트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 교실마다 색다른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현역 뮤지컬 가수가 자기 표현에 서툰 학생들에게 역동적인 몸놀림과 자신감을 가르쳐줍니다. 새하얀 반팔 옷에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새겨보는 패션 디자이너 체험. 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법복을 입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유죄다. 내가 생각할 때는 무죄다. 법무사가 가르쳐주는 모의법정 체험입니다. 1인 남중에서 마련한 진로 콘서트에는 전문 직업인 20여 명이 반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쉬운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바리스타가. 이분들이 이렇게 좀 힘든 걸 좀 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가고자 하는 학과랑은 달랐지만 그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롤모델 같은 것도 되실 수도 있고. 참여한 직업인들도 적지 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때도 아니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아니면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강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진학 상담에서도 3학년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을 좀 탐색을 하고 자기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체험과 참여 위주 수업인 자유학기제 시행을 몇 달 앞두고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체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학교들의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새누리당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과 몽골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검정교과서를 국정으로 추진한 경우는 과거 나치나 일제 등 독재 국가에 한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역사를 왜곡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효과를 믿기 때문일 텐데 접종 시기보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과 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시군 보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접수를 하고 체온 측정을 거쳐 접종을 하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마쳐야 겨울 준비를 끝냈다는 생각을 할 만큼 대부분 안도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 맞아서 그런가 한 번도 독감 걸려본 적이 없어. 감기가 저기 해도 들어와도 슬쩍 왔다 가는 거지. 이 같은 믿음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는 수요가 접종 초기에 집중돼 해마다 불편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 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백신은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2주 뒤 항체가 형성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6개월가량 지속됩니다. 이를 감안해 노약자 등 고위험군도 11월 15일까지 우선 접종을 권고할 만큼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고 한 12월 초나 이런 때까지 좀 천천히 그 기간 동안에 맞으면 오히려 백신 효과 지속 기간과 독감 유행 시기를 감안하면 이른 접종보다는 개인별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접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웰빙 식품인 쌀 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쌀 귀리 소비 증가에 따라 2011년 224헥타르에 불과하던 재배 면적이 올해 1,200헥타르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쌀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혼반용이나 오트밀, 이유식으로 이용되는데 이달 안에 파종해야 고품질 종자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승객 만족도 등 16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가장 낮거나 7일 이상 연속 파업 또는 직장 폐쇄를 한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사용한 지 9년 이상 된 노후버스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메달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하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라북도에서는 44개 종목에 1,158명이 참여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되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는 전국 시도 순위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이 함께하는 2015 세계 종교문화축제가 어제부터 시작해 나흘간 전주와 익산, 김제 일대에서 열립니다. 함께할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의 날을 하루씩 정해 해당 종교를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세계 순례대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해 개편된 행사입니다. 제48회 장수 군민의 날을 맞아 의암 준혼계상 수상자 추대식과 군민체육대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완주군이 조성한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 완주군의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장수군은 어제 48회 군민의 날과
탄신 441주년 의암 주논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 행사에 앞서 논계 재래 봉행이 거행되고 의암 주논계상으로 선정된 윤미양 씨에 대한 추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라톤과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민속 경기도 펼쳐져 주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의암 주논계 기념 행사와 국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위치한 술 테마 박물관은 대지 면적 6만여 제곱미터에 207억 원을 들여 9개의 상설 전시실과 복합 문화 공간을 비롯해 체험 실습실과 발효 숙성실, 시음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개관에 맞춰 전통주와 맥주, 와인에 대한 각종 교육과 술 빚기 강좌 등이 진행됩니다. 술과 발효의 테마를 가지고 누구나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과 배움이 넘치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정읍시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정읍시와 남양주시는 행정과 문화, 체육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선진 행정시책 교환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행사가 관촌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적 대형 유통업체 증가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농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김제시 황산동 옛 미군 기지와 인근 마을의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토양을 조사한 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최대 5배 가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1970년대 초까지 이곳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의 기름 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되면서 부대와 주변 마을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밀 조사와 토양 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셔틀버스가 내일부터 노선이 추가됩니다. 전주시는 치명자산 임시주차장에서 전주천 남천교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치명자산 임시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오가는 한 개 노선만 무료로 운행되고 있는데 지난 5월 개통 이후 9만 3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각종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제10회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내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극단은 오늘과 내일 덕진 예술회관에서 스페인 희극 어느 계단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이탈리아 현대미술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익산 W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전 일원에서 도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길거리 공연을 갖습니다. 익산 어울림예술단의 정기 발표회가 오늘 배산체육공원 내 야외 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지역민과 출향민이 함께하는 제3회 김제시 금산면 수류문화축제가 오늘 화율초등학교와 수류권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늘과 내일 군청 주차장과 문예회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위하자 나눔 장터가 모레 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오늘과 내일 앞마당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시민행동 20일은 오늘까지 전주천 길라잡이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